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7월 4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6월 중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85만 명이나 증가했다는 CNBC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일본의 정부 연금 기금이 2020 회계연도에 총 3,390억 달러, 연 25% 투자 수익을 올렸다는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그리고 주요 국가별 동향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영국 버진 그룹의 리차드 브랜슨 회장이 7월 11일 우주 여행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adds 850,000 jobs in June, better than expected. CN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6월 중 고용이 85만 명이나 증가했다는 수치인데요. 이는 월가 예상 70만 6천 명, 그리고 5월 중에 58만 3천 명 고용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것입니다. 실업률은 5.9%로 나왔는데요. 이는 월가 예상 5.6%, 그리고 지난달에 5.7%보다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올라간 것입니다. 고용이 많이 증가했음에도 실업률이 상승한 요인은 취업 포기자와 파트타이머가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팬데믹으로 취업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다시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업률 계산 공식은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수인데 취업 포기자가 감소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61.6%로 5월과 같았습니다. 한편 취업 포기자와 임시직을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9.8%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5월 대비 0.4%포인트나 하락한 것이고 2020년 작년 3월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취업을 포기하거나 임시직이 늘어남으로써 실질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산업별 취업 동향을 보면요. 역시 팬데믹으로 가장 피해를 봤던 접대 업종에서의 고용 회복이 빠릅니다. 34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19만 4천 명이 식당과 주점 취업입니다. 정부 부문 18만 8천 명, 전문직 7만 2천 명, 소매 판매 6만 7천 명, 도매 2만 1천 명 순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 대비 0.33% 상승하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좋은 고용 보고서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팬데믹이 완화되어 경제 봉쇄 조치가 해제가 확대되면 고용시장 호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작년 3월과 4월에 2230만 명이나 실직한 데 비해서 현재까지 1560만 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제할 실업자가 많다는 얘기죠. 경제 전문가들은 고용 호조로 인한 소비 증가 그리고 정부 지출 증가에 힘입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 1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높은 물가 상승률 그리고 임금 상승까지 더해진 데다가 이제 GDP까지 이렇게 높은 성장을 하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거죠. 네, 두 번째 뉴스. World's top pension fund books historic 339 billion dollar gain.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세계 최대 규모급인 일본 정부연금기금이 2020 회계연도에 총 3,39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연 25%에 달합니다. 2001년 이래 최대 수익 실현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회계연도는 3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2020 회계연도는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를 말합니다.
일본 연금기금의 총 자산 규모는 1조 6,700억 달러입니다. 3월 말 이후 4월에서 6월까지도 투자 수익이 좋아서 현재 총 자산은 이보다 5.7%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블룸버그 뉴스에서 세계 최대 연금기금 월스타 펜션 펀드라고 해야 있지만 공식 1위는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트러스트 펀드, 미국 사회보장기금입니다. 일본 정부 연금기금의 투자 부문별 수익률을 보면은 해외 주식 투자에서 59.4%, 일본 국내 주식 투자에서 41.6%, 해외 채권에서 7.1% 수익을 봤지만 그러나 국내 채권에서는 0.7% 손실을 보았습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의 상승, 즉 시장 금리가 상승하였기 때문이죠. 당초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익을 실현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4월과 6월에는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다행히 4분기 연속 세계 주가 속등으로서 이익이 급증한 거죠. 일본 주가도 역사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CEO는 앞으로 역풍이 예상된다고 걱정스럽게 말하네요. 참고로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세계 주가 및 채권 가격 동향을 보면요. MSCI 월드 인덱스 주가는 52% 상승하였고 일본의 동경 주가 지수는 39%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기간 중 107bp 상승하였는데요. 국채 가격이 1.74% 하락한 걸 의미하죠. 일본 국채 수익률은 12bp 상승하였는데요. 국채 가격 0.12% 하락을 의미합니다. 기간 중 엔달러 환율은 약 3% 상승하였는데요. 일본 엔화 가치가 3% 하락한 걸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 연금은 기간 중에 ESG 투자를 많이 확대했는데요. 여기서 ESG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약자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ESG와 관련한 인덱스 펀드 투자가 10조 6천억 엔,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고요. 그 외 ESG 분야 투자가 1조 1천억 엔입니다. 여기서 ESG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ESG 투자와 관련한 버블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기업 활동에 있어서 재무적 측면보다는 윤리적 측면을 너무 많이 강조한다는 느낌이죠. 한편 중국 채권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높여야 할 텐데요. 오는 10월에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러셀 지수에 중국 채권이 포함되게 됩니다. 중국 채권 투자를 언제 어느 만큼 해야 될지 포트폴리오 선택의 기로에 이제 쓴 거죠. 일본 정부 연금의 최근 부문별 투자 수익과 투자 비중을 보면요. 투자 부문은 4개 카테고리인데요. 첫째, 국내 채권, 그 다음에 국내 주식, 그리고 해외 채권, 해외 주식입니다. 부문별로 거의 4분의 1씩 골고루 투자하는데 국내 채권 부문만 살짝 높습니다. 나머지 3개 부문은 똑같군요. 기간 중 해외 주식 투자는 12% 수익을 올렸고요. 국내 주식 투자는 9.3% 수익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채권 투자는 별로 수익이 좋지 않습니다. 국내 부문 채권 투자는 마이너스 0.4% 수익입니다. 참고로 총자산 기준 세계 10대 연금기금의 리스트를 올렸습니다. 1위가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트러스트 펀드, 사회보장기금 펀드고요. 2위가 일본의 정부 연금 투자 펀드입니다. 5위가 한국의 국민연금입니다. 대단하죠. 이틀 전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20년에 그 9.58%의 투자 운용 수익을 기록했는데 이런 성과로 직원들의 기본급의 86.7%를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글쎄요, 세계 주가 상승률이나 일본 연금기금 등 세계 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에 비추어서 그렇게 높은 성적인지 좀 의심이 듭니다. 한편 세계 국부 펀드들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기록적인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각국의 연금 펀드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국부 펀드와 연금 펀드의 주 차이점은 연금 펀드는 사회보장적인 연금의 기금이고요. 국부 펀드는 투자 수익을 목표로 하는 국가자산 펀드입니다.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떼어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죠. 총자산 기준으로 세계 1위 국부펀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노르웨이는 북해산 원유를 팔아서 넣은 돈을 모두 이 기금에 넣었습니다. 약 2년 전에 노르웨이 국민 1인당 2억 원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아마 5억 원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동안 운용 수익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요. 중국 투자공사 CIC가 세계 2위 규모입니다. 3위, 4위, 5위는 중동 국가들인데요. 기름 판돈으로 만든 국부펀드, 아랍에미리트 펀드, 쿠웨이트 국부펀드, 사우디 국부펀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7월 2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사항 보시죠.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8,231만 9천 명으로 전주 대비 1.5% 상승하였습니다. 사망자 수는 395만 4,324명으로 전주 대비 1.4%, 0.1%포인트 하락하였네요. 한편 백신 접종자 수는 29억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주 대비 12.4% 증가했습니다. 백신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순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미국 1위, 인도,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 터키, 영국, 아르헨티나, 이탈리, 콜롬비아, 스페인, 독일 순입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러시아와 영국의 경우를 보면요. 7월 2일 기준으로 영국은 27,556명, 러시아는 23,218명이 발병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독일은 649명 발병에 그쳤군요. 네, 오늘 두 번째 단신, 영국 버진그룹의 리차드 브랜슨 회장이 오는 7월 11일 일요일 우주 여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버진 갤럭틱사의 유니티 우주선을 타고 지상 90km 상공까지 상승한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수분간 무중력을 경험하고 지구의 곡면을 관람한다는 것입니다. 브랜슨을 포함해서 6명이 탑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사는 수년 전에 600명으로부터 1인당 25만 불씩 예약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지난 5월 22일 최종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지난주에는 미 연방항공국으로부터 상업 우주비행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오른쪽 상단 사진은 5월 22일 최종 시험 비행 모습이고요. 하단 사진은 리차드 브랜슨이 맹훈련 중인 모습입니다. 한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도 이미 우주 여행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베조스는 7월 20일 자신이 만든 블루 오리진사의 뉴 세파드 우주선을 타고 100km 상공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베조스와 동생 그리고 지난번 2,800만 불 티켓 경락받은 분하고 그리고 82세의 여자 우주비행사 월리 펑크가 탑승하게 됩니다. 브랜슨이 나중에 발표하면서 날짜를 새치게 한 거죠. 그 외에 추진되고 있는 우주 여행 사업을 보면요. 러시아 우주항공청이 사실은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7명의 부자들을 데리고 국제 우주정거장 ISS 방문을 한 여행의 실적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사가 여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더 높은 상공으로 그리고 며칠씩 체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엑시옴이라는 회사가 사설 국제 우주 정거장 건설하고 여기로의 여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사 출신이 한다니까 사업 구체성이 있겠죠. 오른쪽 상단 사진은 뉴 세퍼드 우주선의 그 발사 장면이고요. 아래쪽은 제프 베조스가 82세 월리 펑크 여자 우주 비행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세계 최고령 여자 우주 비행사가 탄생할 예정이죠.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독립기념일 연휴가 월요일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다음 주에 경제지표 발표나 기업 실적 발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발표되는 연준 회의록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지난번 연준 회의 때 테이퍼링이 거론되고 내년 금리 인상 주장도 일부 나왔기 때문에 회의록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반영되는지 관심이죠. 고용지표 호조 발표로 주가가 신기록을 이어갔지만은 상승폭은 줄이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할지 아니면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참고로 최근 유명 투자자들이 안티선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유념해야겠죠.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제 커런트 이슈스 글로벌 이코노미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